2024년 1월 23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월 22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뉴욕 증시 왜 이렇게 좋아? 아니, 작년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셌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1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 점점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는데 다우지수와 S&P 500이 막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를 보면 또 기업 실적 발표도 뭐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뉴욕 증시는 강합니다. 자, 반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외국인들이 매수해줘도 주식시장이 빠지고 1월 20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시작을 했죠. 물론 아쉽게도 2,500포인트를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강함을 지키지 못하고 후장이 접어들면서 점점 힘이 빠지더니 종가에는 마이너스 8포인트까지 밀어냈습니다. 미치겠죠. 이유를 모르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궁금증에 해답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나 이해가 안 가 하고 궁금해하시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지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내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1월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6, S&P 500이 0.22, 나스닥이 0.32% 상승했고요. 자,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 38,000선을 돌파했다. 자,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이날 다시 경신했다. 자, 뉴욕 증시 더 이상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좋은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또 게다가 미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니까요. 유동성 장세가 아닌데 기업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뉴욕 증시는 지금 미치게 날뛰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12월 달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자, 여러분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마 요것도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03.1이 나왔습니다. 에이 미쓰리 뭐 잘 나올 거라며. 전월 대비 감소했잖아. 저기요. 시장 예상은요, 0.3% 감소를 예상했었고요. 11월에는요, 무려 0.5%씩이나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가 감소세가 지금 줄어들기는 한 거예요. 자,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소세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증가했어요.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경기가 지금 좋아지나?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무려 12월 달까지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12월 달에는 예상보다 좀 덜 감소했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 0.1%만 감소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경기 선행지수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고요? 12월 달 뭐가 좋았다?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경제지표가 뭡니까? 바로 25일 발표하는 미국의 4분기 GDP입니다. 지금 연율로 1.7%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아닌 게 어디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2023년 3분기에는 무려 4.9였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예상치가 연율 1.7% 상승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1.7을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주식시장은 상당히 긴장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7% 상승했을 거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눈높이를 낮춰놓은 거고 이 정도만 나오면 시장에서는
물론 3분기인 4.9보다는 많이 부진하지만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포장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7%보다 둔화된다면 진짜 미국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26일에는요. 12월 개인소득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전월 대비 0.2%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0.1% 증가했어요. 자, 전년 대비로는 3.0%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했고요. 11월에는 3.2% 증가를 예상했는데 11월보다는 좀 줄어들었을 것 같다. 자, 개인 소득입니다. 자, 12월 개인 소비 지출은요. 11월에는 0.2% 증가를 예상했는데, 11월에는 0.2% 증가했는데, 12월에는 2배인 0.4%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엇갈린 지표가 연준의 관망세를 장기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을 몇 번 했어요. 최근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여러분 1월 달에 발표되는 12월 달 특히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여는 소비를 자극하는 지표들은 잘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요.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쓰리의 예상대로 1월 달에 발표한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상승했죠. 소매 판매도 0.6%씩이나 증가했죠. 게다가 제가 월말에 발표하는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도 아마 증가됐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경제지표 그러니까 이날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미국의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둔화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발표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기타 등등등등 경제 지표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엇갈린 경제 지표가 연준을 좀 헷갈리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런 경제 지표가 특히 미국의 개인들이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여는 그런 관련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는 12월 달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았지만 그거는 그냥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았던 거다.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니고 할 거로 예상되는데 너무 상상임심처럼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 지경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1월 초에 약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야 그래 2024년 그렇게까지 금리를 인하해야겠어라고 정신 차리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죠. 자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 연말에 그렇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컸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작년 10월 달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발표한 10월 달 관련 경제지표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요. 그런 움직임이 12월 달까지 가면서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베팅을 했고 최근에도 아무리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은 웃기고 있네. 니네가 금리 인하 안 하고 배길 수 있어? 지금 경제지표가 이렇게 둔화됐는데? 라고 하면서 시장은 여전히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베팅한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지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만히 있어봐. 미국 경제 괜찮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발표된 베이지북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모든 지역의 고용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팩트예요. 단지 지금 사람들은 특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 나오는 경제 지표를 가지고 흥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 지표도 그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경제 지표도 자세히 원인을 뜯어보면 작년 연말에 너무나 커졌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쓸데없이 뜨거웠고 그 쓸데없이 뜨거운 주식시장이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아, 미쓰리 주식은 뭐 경기를 선행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물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주식시장이 경기를 6개월 선행한다. 저는 그거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요. 가끔씩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이유 없이 어떤 종목이 막 올라가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면 막 갑자기 막 거래가 정지된다든가 아니면 경고가 울린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다가 니네 무슨 일 있니? 빨리 공시해봐. 막 이렇게 공시를 요구하죠. 그러면 회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가 급등 사유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요. 꼭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이 시장을 이끌 때가 있어요. 어떤 특정 기업이 어떤 호재도 없고 회사도 왜 주식이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그 올리는 작업을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요, 지금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무리 주식시장 뉴욕 증시가 지랄 발광을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미국은요,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모기지 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 이 높은 모기지 이자 부담 5월 달까지 유지 못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엇갈린 지표가 연준의 관망세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지만 지금 경제 지표가 엇갈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작년 11월 달, 특히 12월 달 주식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그 주식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 지갑을 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정말 술렁술렁 거리는 그 미국 국민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개인 소비 지출, 그다음에 소매 판매,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다른 경제 지표들은 지금 대부분 기준선을 꽤 오랫동안 하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선행 지수요. 지금 무려 21개월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제 지표가 엇갈리기 때문에 당장 3월달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3월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시장 투자자들은 아니야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은 것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 3월달에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5월달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작년 10월 달에 어땠습니까? 작년 10월 11월 달에 어느 순간 2024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막 빚어져 가지고 그럼 언제 금리 인하해? 가만 있어봐. 그러면 2024년도 연말에? 아니야. 3분기에? 아니야. 여름에? 아니야. 5월에? 아니야. 하다 3월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뒤로 점점 후퇴되고 있는데 그 후퇴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았던 관계로 관련된 경제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고 21개월 동안 연속 부진한 경제지표 같은 것들도 태반인데 그 인플레이션 지표에 관련된 몇 개의 지표들이 주식시장이 좋아서 잘 나오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연준은 헷갈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연준 바보들은 헷갈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분기 어닝 시즌
지금 안 좋아요, 여러분. 그죠? 4분기 어닝 시즌 좋지 않습니다. 지금 4분기 기업 주당 순이익이요. 전년 대비 1.7%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EPS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 5분기 중에 네 번째라고 하죠. 자,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지수가 더 빠지면 불안해하니까 그때 가장 만만하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반도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대한민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400을 지키면서 막 뜨겁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좀 약세, 달러에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막 외국인들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실체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내용은 지금 유동성 장세는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엇갈린 경제지표 중에서 못 나오는 경제지표는 뭐 길게는 21개월, 짧게는 15개월, 16개월 전부터 계속 지금 죽어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으면 여러분들도 마치 신용카드로 뭔가 사고 싶은 걸 긁고 싶은 그런 욕망. 뭐 주식 올라가는데 뭐 나중에 팔아야지 뭐, 팔아서 갚지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소비에 관련된 지표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연준은 헷갈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기 둔화됐고요. 자, 지난번 베이지북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렇게 고용이 좋다고 우겼던 고용 지표까지 지금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쓰리는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놨습니다. 미쓰리 1월달 다 가는데, 여러분, 악재가 터지는 거는요, 잠깐이라도 터져요. 9.11 테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었는데, 작년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요? 눈 뜨자마자 그냥 하루 만에 날벼락이었는데요, 3월달 FOMC 회의 안에 언제든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끔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연준이 혼란스러워한다라고 막 이런 이야기로 연준 같은 애들도 혼란스러운데 니네가 모르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약간 이찍 개돼지처럼 생각하려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찌질한 전문가들이 있다면 다 개무시해 버리시고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뭐다? 경제는 둔화됐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금리 인하는 너무 과도했다. 금리 인하가 후퇴되면서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작년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관련된 지표들, 소비를 자극하는 지표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연준은 헷갈려 한다고 하고 있고 그나마 미국이 경기가 둔화됐어요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미국은 그런 지표들이 잘 나옴으로써 미국 경제 괜찮네 이러면서 지금 주식을 띄우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버클레이스가 애플의 투자 등급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빠졌죠. 그러다가 갑자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애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애플 바뀐 거 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실체가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2016년, 17년 그런 때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아니면 2019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다시 유동성이 풀렸고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다시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가 되면서 유동성이 막 확대가 돼서 주식시장에 올라간 거는 유동성의 힘이지만 우리는 이미 연준이 75bp씩 갑자기 막 4번을 금리 인상하고 50bp 금리 인상하고 연달아 금리 인상하고 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이상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팩트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허우적거렸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다음에 애플의 투자 의견, 이거 모두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은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냥 씩 웃으면서 그렇게 즐기면 되지. 실체가 없는 것에 여러분들의 영혼 혹은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띄었던 주식시장이 지금 12월 달 경제지표, 관련된 경제지표를 자극하고 있지만 다른 경제지표들은 부진하다. 이런 상황을 연준은 엇갈린 경제지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일단 오후 5시에 새날에서 뵐 거고요. 돈다방 미스리는 수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